인도차이나 반대의 서북 쪽에 위치한 미얀마. 오랜 영국 식민지 시대를 거쳐 찬란한 문화유산과 황금탑으로 유명한 미얀마 제1의 도시 양곤은 이제 수도의 자리는 내어졌지만 여전히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도인 까닭에 양곤을 뒤덮고 있는 건 황금사원들과 독특한 불교 문화이지만 수많은 소수민족들의 종교적 차이도 인정하고 있어 관용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베일에 숨겨져 있어 더욱 가치있고 신비로워 보이는 이 땅. 화려한 황금 불탑 뒤에 소박한 삶의 이야기들이 감춰져 있는데 양곤이 갖고 있는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보자. 찬란한 문화유적지로 여행자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양곤의 첫 번째 볼거리는 뭐니뭐니 해도 황금불탑인 쇠다곤 파고다. 여기에 눈부신 쇠다곤 파고다의 모습보다도 찬란한 두 번째 볼거리가 있으니 그건 바로 양곤의 보석시장이다. 화려한 보석들을 감상하는 건 기본. 새 볼거리는 시원한 호수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색 사원에서 만나는 신비한 물고기들인데, 자 그럼 양곤 탐험 출발해 볼까나? 양곤의 베스트 볼거리 첫 번째는 깐도지 호숫가에 자리 잡은 황금불탑, 바로 슌파고다다. 다른 도시에서 고층 빌딩이 스카이라인을 이룬다면 양곤에서는 파고다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데 화려한 황금색 지붕들이 도시 전체를 찬란한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으니 미얀마를 황금의 땅이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다. 전 세계 불자들의 성지 순례지로 추앙받고 있는 실정이니 전 세계의 불자들이 쇠다곤 파고다로 몰려들 뿐만 아니라 불자가 아니더라도 양곤을 찾는 사람들의 필수 방문 코스다. 양곤에서 파고다는 과거의 유적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현장인데 미얀마 사람들의 불심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볼거리가 있다. 그건 쇠다곤 대탑. 높이 99m의 청탑 꼭대기엔 73캐럿짜리 다이아몬드와 4,300여 개의 루비, 2,000여 개의 사파이어 등 수많은 보석들로 장식돼 있으니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부실 정도다. 여기에 금족이 1,500개, 은족이 750개 매달려 있으니 이 탑 안엔 온갖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한 셈이다. 이렇게 화려한 볼거리가 있으니 쇠다곤 파고다를 찾는 발길은 하루 종일 끊이질 않고 한 번 봤다 싶으면 이렇게 카메라에 담아두는 건 기본이고 감탄 소리도 끊이질 않는다. 이렇게 많은 보석과 황금을 보는 건 제 평생 처음인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훔쳐갈까봐 걱정이네요. 신앙심 깊은 양곤 사람도 없는 소리. 매일 빠치며 정성을 다해도 부주는데 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데요. 올 때마다 뭔가를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꽃으로도 부족하다 싶으면 성수를 부어 불상을 씻기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상 앞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도를 하는데 이곳 사람들에겐 특별한 일도 아니라. 원래 다리가 아팠는데 여기 와서 기도를 하니까 다리가 다 나았다고. 그래서 이젠 사원을 내 집처럼 생각하고 매일매일 와요. 정말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요. 저 불탑들이 가족이죠 뭐. 사원이 집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고 보니 이곳엔 명상에 잠긴 수행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처럼 편하게 누워있는 사람, 데이터 코스로 나들이 장소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 이곳 쇠다곤 파고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신기한 볼거리가 하나 있으니 미얀마에서만 볼 수 있는 행사인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보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말이죠. 그럼요. 전 국민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은 다 한다는 그 행사 바로 신표의식이다. 미얀마의 소년들은 9살이 되면 부모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삭발을 한 뒤 코끼리나 말 또는 자동차를 타고 화려한 행렬을 만들어 사찰로 가는데 이 행렬을 신표라고 한다. 신표의식이 있는 날 부모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아이들을 화려하게 치장시키고 단기 출가를 시키는데 이 신표의식이 곧 성인식인 셈이다. 꼬마들의 생각은 어떨지? 자, 스님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래.
나도 할래요. 우리 아들 녀석 좀 보세요. 정말 대견하죠? 나중에 그 진짜 스님이 된다면 저희 집 가문의 영광이 될 겁니다. 남자아이들은 이제 일주일 또는 몇 달간 세속을 떠나 수행을 하는 것으로 신피의식을 끝내는데 여자아이들은 귀를 뚫는 것으로 대신한다. 일생에 단 한 번 공주처럼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귀까지 뚫으며 멋을 냈으니 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은 아이에겐 귀중한 선물이다. 이렇게 쉐다곤 파고다는 양곤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 찬란한 자태를 보라. 미얀마 최고의, 아니 전 세계를 통틀어 최고급 보석들이 양곤의 베스트 볼거리 두 번째다. 미얀마의 화려한 파고다. 찬란한 금빛 속에 화려한 보석들이 알알이 박혀 빛나고 있으니 미얀마는 정말 보석으로 가득한 나라가 아닐까? 미얀마의 보석이 정말 무궁무진하죠. 광산이 널려 있으니까요. 미얀마의 전 국토에는 극이 가득한 광산들이 널려 있는데 무려 25군데나 된다고. 이 광산들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같은 진귀한 보석들을 끊임없이 품고 있다. 미얀마에는 정말 보석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광산들을 정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나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 함부로 거부를 받게 되죠. 보석을 보고 싶다면 광산 말고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바로 보석이 가득하다는 미얀마 보석 박물관. 사실 이곳은 박물관과 보석 시장을 겸한 곳이라고 하는데 입구엔 각종 무기로 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지키고 있고 출입 기록도 다 적어야 하니 참,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만 그래. 귀한 보석 때문이에요. 까다로운 절차를 다 통과하면은 그때부터는 찬란한 자태를 뽐내는 보석들이 펼쳐진다. 이 보석 시장은 외국인들에게만 출입을 허락한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 그래 양곤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는데. 그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죠. 가짜 보석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진품이고 품질도 좋으니까 인기가 많은 거죠. 종류가 많은 것은 하나같이 귀한 보석들이 많은데 붉은 빛이 돋보이는 루비가 원석으로 있고 공들여 세공하면 세상에 돌도 없는 귀한 보석 반지들이 된다. 루비뿐만 아니라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빛지석들이 가득해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정신이 없을 정도다. 그럼 이것 좀 보세요. 페리도트, 에메랄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똑같은 극의 원석을 다듬어 만든 반지에서부터 화려한 목걸이까지 있으니 입맛대로 주머니 사정에 맞게 고를 수 있다. 세공에 또 공을 많이 들입니다. 전 세계 유명 보석 브랜드의 디자이너들의 솜씨와 비교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답니다. 원석이 최고에다가 디자인도 최고니까 이보다 더 좋은 보석들은 어디서 구경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 도매상들도 아주 많이 와요. 여기가 보석의 원산지니까요. 정말 그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화려한 보석들의 전시장. 수십 종류의 원석과 보석 장신구들 사이를 뚫고 한국인을 위한 있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간다는 진주가 있는 가게. 하지만 익숙한 한글 팻말보다 더 반가운 건 빛깔 고운 진주들. 이곳의 진주는 그야말로 다발로 널려 있는데 그나저나 이 진주들 다 자연산이요? 목걸이의 양시 진주, 이거 바다 진주. 한국 사람 많이 친구 깎아줄게요. 양식 진주는 그 저렴함이 좋고 천연 진주는 은은한 본연의 빛깔이 좋고 갖가지 화려한 보석들이 가득한 곳이지만 전 세계 그 어느 곳보다 저렴한 도매 가격으로 판게 미얀마 양곤의 보석 시장은 오늘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양곤의 베스트 볼거리 세 번째. 평범한 사원은 가라! 물고기들이 찾아오는 아주 특별한 수상 사원으로 떠나보자. 동남아시아 최고의 호수로 불리는 인내 호수의 끝자락. 이곳엔 선착장마다 항상 배가 늘어서 있다. 그건 배를 타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 호숫가에서 뱃놀이라도 하려는 건지 아니면 물고기라도 잡으려는 건지.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니 더 놀랍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나타난 사람들 모두 선착장으로 가는 길이란다. 아, 배는 왜 타는 거요? 에? 사원에 가려고요. 인내피하라고요? 특이한 사원이 하나 있어요. 다들 거기 가는 거예요. 쉬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인내피하로 소풍을 갑니다. 인내피하는 다른 사원들하고는 달라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호수 한가운데 떠있는 상태로 존재를 드러내는 사원. 불심이 깊은 양곤 사람들인지라 땅 위로도 부족해 호수 위에도 사원을 지었다. 대단해 보이는데 호수 한가운데 있는 사원을 찾아가려니 이렇게 배를 타는 것이다. 휴일이면 인내피하러 가는 배를 타는 사람들로 선착장도 만원이고 호수는 배들로 가득하다. 그야말로 물반 사람 반인 셈. 인내피하는 무려 150년 전 영국 식민지 시대에 지어졌다는데 건축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당시의 수준을 생각해볼 때 땅 위도 아니고 호수 위에 사원을 지었던 양곤 사람들이 대단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배를 타고 사원에 도착하면 온통 화려한 불상과 눈부신 황금탑들의 모습들이 눈에 들어온다. 진지한 자세로 기도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여느 사원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다. 아이 뭐가 여기 특별하다는 것이오? 에? 그 비밀은 호숫가에 있다. 기도를 마친 사람들이 호숫가로 몰려들어 물고기 밥을 주는데 가마보니 어디선가 나타난 녀석들인지 물고기들이 호숫가를 가득 채우고 있다. 열심히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받아먹는 물고기들. 호흡도 척척 맞고 이거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닌데. 언제부턴가 사원에 물고기들이 찾아왔는데 저건 단순히 먹이를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건 물고기들이 사원에 나타나면서부터는 아무리 홍수가 나도 사원에 물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참 신통방통한 물고기가 아닌가? 물고기가 신앙심이 깊은 거죠.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휴일이면 이 불심 깊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이렇게 사원으로 몰려드는 건데 가만히 구경하다 먹이만 주면 좋으련만 이런 사람이 꼭 한두 명 발견돼.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한번 잡아보기만 할게요. 그냥 한번 만져보기만 하겠다는 마음이지만 물고기들은 쏙쏙 빠져나가고 그 모습을 스님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스님들 표정이 심각한데 아유, 혹시 잡아가나 감시하고 있는 거죠. 물고기는 부처님의 제자니까요. 사원에서 물고기와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엔 보너스가 하나 있다. 바로 보트를 타고 호숫가 여기저기를 탐험하는 것. 호숫가 깊이 숨어있는 사원들과 수상마을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이곳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도심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 소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황금의 땅으로 칭송받는 미얀마. 양곤에선 쉐다곤 파고다를 통해 독특한 불교 문화와 깊은 신앙심을 엿볼 수 있고 찬란한 보석들을 통해 양곤의 화려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신기한 수상사원까지 둘러보면 양곤에서의 페스티벌 거리는 다 본 셈이다. 여행의 진정한 기쁨은 먹거리에서 완성된다. 불교의 나라인 만큼 스님들이 먹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 옛 왕조시대에 왕족들만 먹었다는 산해진미도 입맛을 다시게 한다. 여기에 몸에 좋다는 아주 특별한 오리오리까지. 양곤의 맛있는 여행 출발! 양곤의 베스트 먹거리 첫 번째, 스님들이 먹는 사찰 음식이요. 아직 해도 얼굴을 내밀지 않은 이른 새벽, 양곤의 아침은 스님들의 탁발 행렬에서부터 시작된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 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는 탁발 행렬. 스님의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고 또 긴데 가만 보니 스님들이 모두 맨발 차림이다. 그것은 탁발을 하는 것도 생의 하나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데
마을 곳곳에 탁발하는 스님과 기다렸다는 듯이 공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양하는데 전 이 일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뿌듯합니다. 정말 영광이죠. 탁발을 마치고 시사원으로 스님들이 돌아올 때부터 시사원의 식당은 분주해지기 시작. 공양받은 밥을 모아 커다란 용기에 담고 밥을 찌기 시작한다. 다 익은 밥이었지만 이렇게 다시 한 번 찌면 더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다고. 밥만 갖고 사찰 음식이 되는 건 아니다. 1,500명의 스님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기 위해 분주한 식당 한켠에선 대형 냄비에 국을 끓이는 모습도 보이는데, 국이 거의 다 요리가 되고 있을 무렵 식당 한켠에서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 아니, 살생을 하지 말아야 신선한 수동에서 생선을 잡다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지? 커다란 생선의 비늘을 마구 벗기고 무시무시한 칼로 토막까지 내는 걸 보면 생선 요리를 하는 듯한데, 수동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이, 스님이야 살죠. 이곳 스님들은 생선도 다 먹습니다. 그 스님들이 생선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데요. 아니 스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생선을 진짜 먹나요? 중생들에게 받은 음식은 다 먹습니다. 고기건 생선이건 가리지 않아요. 다 스님들이 직접 살생을 하지 않을 뿐이지요. 음식을 가리지 않는 건 미얀마를 비롯한 남방 불교의 전통인데, 그것 외에도 스님들이 생선을 비롯한 고기를 먹는 이유가 따로 있다. 하루에 2끼밖에 먹질 않아 먹을 때는 영양을 듬뿍 섭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양 만점에 생선 탕수육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먼저 작은 크기로 토막낸 생선에 양념을 하는데, 소금, 카레가루를 넣고 잘 버무려준다. 그리고 펄펄 끓는 기름에 간이 잘 배인 생선 토막을 넣고 고소하게 튀겨내는 생선 기름을 빼는 동안 탕수육의 핵심인 소스를 만든다. 탕수육의 걸쭉한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녹말가루가 필수. 녹말가루는 물에 잘 개어넣고 토마토 소스를 적당량 넣는다. 새콤한 토마토 소스에 설탕, 식초, 칠리 소스, 마지막으로 오렌지 주스까지. 그러고 보니 새콤달콤한 건 다 들어간다. 기름을 빼낸 생선은 접시에 담고 그 위에 신선한 채소를 설설 뿌려주고 좀 전에 만들어둔 탕수육 소스를 뿌려내면 이게 바로 생선 탕수육. 생선 탕수육은 양곤 사찰 음식에서 제일 가는 요리로 손꼽히고 있는데, 만드는 방법이 복잡하지 않아 막 음식을 만들어내야 하는 이곳 사찰 음식으로는 제격이다. 그럼 어디 사찰 음식을 제대로 한번 볼까요? 생선이 들어간 것은 그렇다 치고 쇠고기 요리까지 눈에 띄는데, 이렇게 한 상 다 먹으면 디저트로 잘 익은 뻔. 다 영양을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스님들이 잘 먹어야 수행도 잘할 수 있는 거니까요. 드디어 음식이 다 차려진 소리가 식사 시간을 알리고, 종소리가 들리면 1,500명의 스님들이 식당으로 줄을 지어 들어간다. 1,000평이 넘는 큰 식당을 가득 메운 스님들. 이 중에 오늘의 생선 탕수육을 가장 좋아하는 건 동자승들이다. 새콤달콤한 탕수육을 좋아하는 건 모든 어린이들의 공통점. 동자승들의 식사 예절은 바닥에 그릇을 놓고 먹는 것이고, 노스님의 식사 예절은 한 입 먹고 명상하고 한 입 먹고 명상하는 것. 아니 스님, 이러다 언제 다 먹어요? 맛있게 먹는 동자승들의 자리엔 어느새 음식들이 사라져가는데, 그중에 생선 탕수육은 빈 접시만 남았다. 진짜 맛있어요. 맞아,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뚱뚱해져요. 그래도 더 먹고 싶어요. 사찰 음식은 여러 사람들이 기부를 통해 정성으로 맛을 냅니다. 정성이 담겨 있어서 그렇게 맛있는 거랍니다. 고행을 통해 정성을 통해 얻은 음식을 듬뿍 먹은 스님들의 수행은 더 힘을 얻게 된다.
양곤의 베스트 먹거리 두 번째는 럭셔리 초특급 요리인데 예전엔 왕족이나 먹을 수 있었다는 궁중 요리다. 화려한 불교만큼이나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미얀마의 왕조 문화로 대표되는 음식인데, 그렇다면 옛날 왕족들이 먹었던 음식은 뭔지 들어봤더니 궁중 새우 요리가 최고죠. 궁중 생선 요리도 맛있어요. 그것은 바로 새우를 재료로 만든 생선을 재료로 만든 요리를 말한다. 궁중 요리로 입소문난 양곤의 한 식당을 찾았는데 주방에선 궁중 요리를 만드느라 분주하다. 먼저 생선을 깨끗하게 다듬고 먹기 좋게 차린 다음 소금으로 간을 해두는데, 그 후에는 생선 비린내를 없애줄 향료인 무슬라를 넣어준다. 무슬라는 왕족들만 먹었던 향료예요. 생선에 간이 배일 동안 양파를 잘게 썰어 기름에 살짝 볶아준다. 그리고 신선한 토마토를 썰어 양파와 함께 볶다가 생선을 넣는데, 이 요리는 고온에서 단시간 볶아야만 제맛을 낼 수 있다고. 근데 만드는 법이 너무나 간단해 보이는 이거 진짜 궁중 요리 맞나요? 혹시 한 말씀 해주세요. 왕족들만 먹는 향료가 들어갔으니까 최고급 요리입니다. 이래봬도 가격이 얼마나 비싸다고요. 미얀마 최고의 요리죠. 자, 그럼 완성된 궁중 요리, 신선한 재료에 최고 신분인 왕족만 먹었다는 귀한 향신료가 들어간 바로 응아게를 공개합니다. 와, 정말 맛있겠죠? 다음은 새우를 이용한 궁중 요리 선보일 차례. 갓 잡아올린 새우 크기가 장난이 아니다. 이것 보세요. 대단하죠? 커다란 새우를 껍질을 벗기고 양념이 스며들 수 있도록 칼집도 넣고 이렇게 새우를 손질해 둔 다음 양파를 잘게 다지고 마늘도 다지고 타져서 기름을 두른 팬에 넣어 볶아준다. 여기에 새콤달콤한 토마토 소스를 넣어 잘 저어준 다음 손질해 둔 새우를 넣고 소스가 잘 스며들도록 익히는데, 강한 불에 순식간에 익혀야 새우와 소스의 절면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새우 요리할 때 그래도 눈을 떼서는 안 되고 집중 또 집중해야만 한다. 이렇게 새우가 잘 익으면 접시에 담고, 자, 궁중 요리 두 번째 떼조 밍아싸리 완성! 화려한 당근꽃으로 장식을 하니 더 맛깔스러워 보이는데, 한 입 먹어보면 어떤 맛이 날까? 그 맛이 정말 궁금하다, 궁금해. 둘이 먹다 둘이 다 죽어도 모를 맛입니다. 비린내가 전혀 없고 새콤달콤하거든요. 먹어보셔야 아는데. 자, 완성된 요리는 궁중 음식을 찾는 손님들에게 내가는데, 이 음식을 먹어보겠다며 멀리 지방에서도 원정을 올 만큼 인기 절정이다. 아니 먹어보니까 맛이 어때요? 아, 말을 해보시라니까요. 바로 이 맛입니다. 굉장해요. 한번 먹어보시면 알 겁니다. 맛있어요. 양곤의 베스트 먹거리 세 번째는 최고의 보양식으로 소문이 자자한 독특한 음식 세베도우기다. 양곤의 유명한 관광지가 된 깐더지 호수공원. 세다곤 파고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이 호수엔 부유층들만 찾는다는 고급 레스토랑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음식으로 소문난 것이 있다. 그 소문난 식당엔 시원한 맥주로 더위를 달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미얀마 맥주는 맛있기로 소문났다. 알싸한 맥주를 마실 땐 늘 생각나는 음식이 하나 있다는데, 굉장한 음식이죠. 몸에도 아주 좋고요. 그 굉장한 음식 맛을 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세베도 커나요? 주문이 접수되자 주방이 바빠진다. 세베도, 이게 뭔 음식인지 궁금한데, 아니 이 허연 알들이 그 주인공? 아니 이 알은 왜 생김새가 이렇게 특이한 건가요?
그 오리알인데요. 그 위에 약재를 발라서 썩힌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바로 세베독이죠. 아니, 썩힌 오리알이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베독을 만들어 볼까요? 세베독에 들어가는 재료는 갖가지 채소와 고소한 땅콩가루, 그리고 여기에 고추기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간장과 설탕만 있으면 준비 끝! 먼저 썩은 오리알 껍질을 까는데, 껍질을 까는 건 삶은 계란을 까듯이 톡톡 쳐서 껍질을 쏙 벗겨내면 되는데, 껍질을 까니 투명한 노란색 알맹이가 나온다. 이렇게 투명하면서도 새노란 빛깔이 나와야만 최상의 세베독이 된다고. 알맹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는데 그 모습이 꼭 삶은 계란과 닮았다. 적당한 크기의 오리알을 접시에 넣은 후에 채소를 곁들이는데, 채소는 토마토와 양파를 주로 사용한다. 채소에 구운 땅콩가루를 넣고 소금, 간장, 여기에 새콤한 레몬즙을 뿌린 뒤 비벼. 양념에 범 채소를 잘라둔 오리알 위에 얹고 마지막으로 국물까지 부어주면 세베독 완성! 이게 바로 최고의 보양식으로 유명한 썩은 오리알 요리 세베독이다. 맥주로 목을 축이며 오매불망 세베독을 기다렸던 사람들. 기다리던 안주가 나오니 맥주 마시는 봄부터가 다르다. 시원한 맥주 한 모금 마시고 드디어 오늘의 안주 세베독 맛을 볼 차례. 썩은 오리알 요리라니 도대체 어떨까? 말 좀 해보세요. 맛도 맛있지만 먹었더니 힘이 불끈 솟는데요. 정말 좋아요. 세베독과 함께라면 술이 정말 술술 넘어간다. 자, 그럼 세베독 만드는 비법을 찾아 나섰는데, 아주머니가 30년 손맛을 자랑한다는 그분이 맞나요? 네, 바로 접니다. 제가 만든 세베독을 보여줄게요. 집 마당엔 세베독이 햇빛을 쬐고 있었는데 광주를 꺼내보니 새하얀 옷 잘 익어가고 있었다. 모두 똑같아 보이는데 어떤 게 가장 좋은 상태인가요? 이게 최고의 세베독이에요. 투명한 빛깔이 나야만 최고의 품질이다.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성공 확률은 30%에 불과하다. 세베독 먹어보고 시큼한 맛이 나면 대성공. 그나저나 이것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기다려요. 내가 재료 가지고 올 테니까. 재료를 가지러 간다면서 집 뒤편으로 가는 아주머니가 가지고 나온 건 생김새가 좀 이상한데. 아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말똥이고요. 말오줌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아니 이런 걸 다 음식 재료로 사용하다니. 이걸 어떻게 먹는데 쓴다는 건가요? 말똥과 말오줌을 섞어서 오리알에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로 중요한 재료랍니다. 세베독의 핵심이죠, 핵심. 말똥을 사용하는 이유는 오리알에 석고를 발랐을 때 석고가 갈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데, 이거 정말 실제 상황이다. 오리알에 바르는 방법은 먼저 말똥을 바르고 그 위에 석고가루를 한 번 더 덧발라주는데, 직접 눈으로 봐도 놀랍기만 할 뿐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세베독이다. 말똥을 입힌 세베독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45일가량 두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뿌듯하기 좋은지 몰라요. 열대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정성껏 오리알은 세베독으로 변해가고 만드는 이의 정성이 있기에 천하제일의 보양식으로 거듭난다. 양곤의 먹거리에는 소박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다. 그것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얻은 음식에 대한 지혜를 모아 정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양곤의 베스트 먹거리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여행의 참맛이 느껴진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미얀마만의 패션 롱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즐겨 입는 롱지를 입어보지 않고선 미얀마를 알 수 없고, 택시는 택시인데 말이 운전하는 말 택시 한번 타보지 않고선 미얀마를 여행했다 말할 수 없. 삶의 현장인 시장을 가보지 않고 여행을 끝낼 순 없는데 양군의 특별 체험 온몸으로 느껴보자. 양군의 베스트 체험거리 그 첫 번째는 미얀마 패션 따라하기. 롱지 한번 입어보는 것이다. 양군의 사원 어디를 가도 눈에 띄는 건 화려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모습인데, 이들의 치마는 그냥 치마가 아니라 이름하여 롱지. 화사한 색깔과 화려한 무늬로 사람들의 샥 사로잡는데, 롱지를 입은 여자는 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여자들은 긴 생머리에 롱지 차림이면 패션 리더가 된다는데, 이게 웬일이 할아버지도 치마 아니 롱지를 입으셨네요. 이곳에서 남자도 롱지에 슬리퍼 차림이 나는데 거리 곳곳에서 롱지를 입은 남자들이 눈에 쉽게 띈다. 허리에 두르고 매듭만 매면 된다는데 남자가 치마라니 불편하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편한데요? 이거 입다 바진 불편해서 못 입어요. 미얀마에서 남자들이 치마의 일종인 롱지를 입는 건 당연한 일. 깔끔한 올백머리에 이 남자도 롱지를 입었는데 도시락 하나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출근길에 직장인인 듯 보이고, 거리 곳곳에서 롱지를 입은 직장인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학생들은 모두 초록색 롱지를 입었는데 여기에 남녀 구분다. 이건 교복인데요. 여기선 다 이런 거 입어요. 롱지를 입은 건 부처님도 마찬가지. 사원의 불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리가 곧 롱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양군의 어느 사원 입구, 철통 같은 수비로 혹시 있을지 모를 도둑을 잡기 위해 일하는 보안요원. 이 보안요원도 상의는 제복이지만 하의는 롱지다. 롱지에 슬리퍼까지 실었네. 도둑도 롱지를 입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도둑을 잡을 땐 롱지를 이렇게 살짝 올리고 절벽 질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롱지 입고 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데, 그래도 명색이 보안요원인데 슬리퍼 차림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쇼? 뛰다가 벗겨지면 어때요? 벗겨지면 벗고 달리면 되죠 뭐. 도둑이나 저나 뭐 마찬가지인데요 뭐. 슬리퍼 신고도 잘할 수 있습니다. 사원 지킴이들, 오늘도 롱지 입고 경계 근무는 계속된다. 롱지의 진가는 양곤의 시장에서 빛난다. 시장 곳곳에 들어선 롱지파들. 다양한 롱지들이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 가게들은 많지만 모두 똑같은 롱지를 파는 건 아니다. 롱지 파는 가게에서 롱지 매니아가 된 한 영국인을 만났는데, 남자들 사이에서 최신 유행이라는 체크무늬 롱지를 고르는 범세가 심상한. 한번 입어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 뒤로 바지를 못 입겠어요. 입는 것도 얼마나 편한지 한번 보실래요? 넓은 천을 허리에 두른 뒤 몸에 꼭 맞게 조절하고 허리 앞으로 매듭을 지어주면 그만이다. 허리춤에 지갑도 넣고 핸드폰은 이렇게 옆구리에 끼우면 되니 주머니는 없어도 된다. 그리고 아무리 과격한 운동을 해도 절대 떨어지는 일도 없다고. 처음엔 주머니가 없어서 너무 불편했는데 이젠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더운 날보다 롱지가 더 시원하다고요. 이게 얼마나 시원한데. 롱지 매니아의 롱지 쇼핑은 계속 이어지는데 또 다른 롱지 매니아 발견. 어머, 뭐 샀니? 어디 좀 보자. 롱지 패션에 일가견이 있어 보이는 이 사람, 오늘 새로 구입한 롱지 때문에 기분이 좋은 모습이다. 롱지 정말 좋아해요. 한국인 여러분도 한번 입어보세요. 아주 예쁘고 실용적인 의상이에요. 미얀마 롱지가 최고입니다. 롱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무늬에 따라, 천의 재질에 따라 입는 색이 다른데 전통적으로 체크무늬는 남자들이 주로 입고 여자들은 화려한 색깔의 롱지나 무늬가 들어있는 롱지를 입는다. 그래서 다 똑같아 보이지만 가격도 천차만별. 3,000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롱지의 종류는 수백 가지다.
여자들이 롱기를 입는 방법은 남자들과 조금 다르다. 전을 돌은 뒤 매듭을 뒤로 묶는 것. 이것이 여자들이 롱기를 입는 방법이다. 전 이제 청바지를 안 입어요. 롱지를 입다 보면 청바지를 못 입게 됐죠. 너무 예쁘니까요. 남자들은 롱지를 개조해 편하게 입기도 한다. 공놀이를 할 때는 바지로 깜짝 변신하기도 하니 롱지는 운동복으로도 좋다. 여자들은 사원에 갈 땐 화려한 롱지를 입고 집에선 성지를 입는데 미얀마에선 1년 365일 롱지만 입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곤에서의 베스트 체험거리 두 번째는 말이 이끄는 택시를 타고 교외로 떠나 신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양곤에서 도심을 벗어나 1시간만 달려도 도로 사정이 나빠지고 교통수단도 턱없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달리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올라타서 가는데 아슬아슬하게 트럭에 매달려 가는 건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니다. 차는 좀처럼 오지 않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말택시를 타면 되죠. 시골에선 말택시가 최고예요. 아니 말택시라니 봐봐 바로 저것이요? 택시라기보다는 말마차 같은데 아무리 둘러봐도 기계의 도움이라고는 전혀 받지 않은 오리지널 마차가 틀림없고 허름하기까지 하다. 이거 말택시 맞아요? 아이 맞다니까 그래. 자격증도 있는걸요. 택시가 맞다는 아정금을 가지고 그건 다름 아닌 국가공인. 말택시 모는데 무슨 자격증이나 필요할까? 어? 진짜 말택시에도 자격증이 있는 것이요? 에? 에이 무시하지 말아요. 이 자격증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난 10달이나 공부해서 딴 거니. 제가 이 택시 운전을 보여드릴게요. 출발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게 몇 가지 있어요. 택시의 속력을 높여줄 채찍과 야간에 필요한 촛불 라이트. 이제 이래봬도 밤중에 켜놓으면 얼마나 환하다고. 밤에는 이 촛불 라이트를 밝히고 운전을 한답니다. 전 말이 아니라 엔진이랍니다. 이렇게 준비를 끝내니 손님이 찾아오는데 지금 출발하나요? 예, 가격은 3,000원입니다. 3,000원이에요. 좀 깎아주세요. 이게 3,000원이라니까 그러네. 말택시 타는데 흥정은 필수다. 그나저나 이 택시 타고 어딜 가려고 그러세요 두 분이? 양곤에 시골 체험을 할 거예요. 말택시를 타고 가야 멋진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자가용 타고 가면 몰라요. 느긋하게 천천히 움직이는 말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승객도 여유가 있어 좋다. 그래서 말택시를 타고 시골 투어에 나서는 것이 좋은데 말택시의 진가는 비포장도로가 펼쳐지는 시골길에서 발휘된다. 말택시를 타고 달리다 보면 사원을 구경할 수도 있고 너른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소떼와 만날 수도 있다. 소떼를 만나면 택시에서 내려 직접 구경을 해볼 수도 있는데 차가 들어오기 힘든 이 초원은 말택시를 타지 않으면 감히 들어올 수도 없다. 정말 근사한 경험인 것 같아요.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시골을 다 구경할 수 있으니까요. 말택시를 타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시골길 투어엔 농장 방문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곳에선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무농약 채소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다. 농장에서 갓 수확한 신선한 채소를 구입하는 것, 농장 구경도 하고 물건도 구입하고 일석이조의 여행이 된다. 인심 넉넉한 시골이 있어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데 마차는 다시 다음 목적지로 출발! 이번에 찾아갈 곳은 말택시 투어의 하이라이트 격인 강변 투어다.
양군의 젖줄기나 다름없는 강은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나 다름없는데 이 강가이며 식수를 해결하고 동물을 키우고 물에서 농사까지 짓는다. 말택시에서 내려 강가로 가까이 가보지 않고 멀리서 바라볼 순 없다. 순방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넓은 강가로 달려나가면 이색적인 풍경이 눈에 확 들어온다. 강 속에 몸을 담그고 목욕하는 아저씨와 강에 수산농장을 마련해 부지런히 연뿌리를 꺾는 시골 나랑내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 물속에 들어가면 시원한가요? 아이 그럼요. 아주 시원해요. 더우면 들어오세요. 부지런한 부부와 개구쟁이 같은 아이. 시골의 풍경은 이렇게 그림 같다. 그림 같은 시골 풍경에 자리를 잡고 간식을 먹으며 소풍 나온 기분을 만끽해보는 것도 말택시 투어를 제대로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아까 너무 좋아요. 차가 다니잖아. 조용하고 깨끗하니까 정말 편안해지네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한가로이 소풍을 할 수 있는 건 말택시를 타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쉬었다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아쉽지만 말택시 투어를 마치고 돌아가야 할 때가 됐는데 오늘 여행은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여유 있는 시골 여행은 처음이에요. 말택시도 신기하고 시골 풍경들도 너무 좋고요. 다음에 또 오고 싶네요. 자동차로 여행할 때보다 말택시 탈 때가 데이트 코스로 좋은 것 같아요. 양곤의 시골길엔 말택시가 있어 즐겁게 한다.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과 어울리는 말택시는 이렇게 자연과 하나 되는 아주 유용한 교통수단이자 체험거리다. 시장을 보지 않고 양곤을 여행했다 하지 마라. 양곤의 베스트 체험거리 세 번째는 왁자지껄한 시장이다. 양곤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시장. 시장에 가면 소수민족이 90여 죽이나 된다는 미얀마 사람들의 다양한 생김새를 볼 수 있고 거리엔 이색적인 음식점들이 늘어서 있어 여행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양곤 시장 어떻게 즐겨야 합니까?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그 양곤 시장에선 사람 구경만 해도 정말 재밌어요. 그 특이한 먹거리도 한번 먹어봐야죠. 한번 가보세요. 예. 시장에서 만나는 음식들 중에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인 아주 특별한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이렇게 어묵같이 생긴 것.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묵은 아니고 이게 바로 다 돼지의 부산물이란다. 선지부터 시작해 다양한 내장 꼬치에 끼워 파는 건데 먹을 땐 뜨거운 육수에 살짝 담궜다 소스에 찍어 먹는 게 방법이다. 아주 고소하고 정말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열대 기후인 양곤엔 다양한 열대 과일들을 맛볼 수 있는데 빨간 수박에서부터 메론까지 없는 게 없다. 노란 수박까지 있다. 어허, 샛노란 수박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하군요. 빨간 수박보다 노란 수박이 더 맛있어요.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도 시장 한복판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파란 색깔 비늘로 둘러싸인 열매 안엔 하얀 과육이 들어앉아 있다. 냄새가 지독하지만 맛은 그 어떤 과일도 따라올 수 없을 줄. 시장의 작은 가게에서 양곤의 생필품들을 구입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듯한데 시장을 둘러다보니 거리 한복판에서 수화기를 들고 열심히 전화를 하는 사람이 눈에 띈다. 이건 바로 양곤식 공중전화나 다름없다. 전화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몇 대 갖다 놓고 장사를 하는 건데 통화 시간을 철저하게 재서 요금에 반영하니 공중전화나 마찬가지다. 수입이 짭짤할 것 같은데 아저씨 장사 잘 되십니까? 장사가 아주 잘 됩니다. 이 근처에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전화기가 없는 사람들에겐 이 시장의 전화기가 유일한 통신수단이 되는데
이 작은 수확이 하나로 양곤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시장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먹거리가 있다. 다양한 튀김과 우동,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색 음식까지. 양곤의 시장에서 거리 음식을 맛보는 건 꼭 해봐야 할 체험인데, 그중에 가장 특이한 건 바로 이것! 군뱅이. 이 군뱅이들을 어떻게 요리해 먹는지 알 길이 없는데, 혹시 날로 먹는 건 아니겠죠? 아이고 징그러워라. 양곤에서 군뱅이 먹는 방법은 이렇게 기름에 튀겨 먹는 것. 뜨거운 싹 튀겨내면 고소한 맛이 일품인 군뱅이 튀김이 완성되는데, 좀 징그러운 느낌이 드는 군뱅이. 이걸 먹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다. 다 튀겨낸 군뱅이를 소금에 찍어 먹는데, 어때요? 징그럽지 않아요? 맛있어요.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군뱅이 튀김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데, 사실 남자들이 더 좋아한단다. 보양식이거든요. 기운이 없을 때 먹죠. 이만한 게 없어요. 군뱅이 먹으면 힘이 솟아요. 더위를 탈 때는 군뱅이가 명약입니다. 부처님이 주신 거니까 다 맛있는 거죠. 양곤의 시장은 서민들의 삶을 체험하고 수 있는 장소이자 낯선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된다. 어떤 체험을 하느냐가 여행의 수준을 좌우한다. 양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 온몸으로 부딪히는 다양한 체험들. 이 체험들이 여행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된다.